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평균과 표준 편차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자,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와 B 두 가지 정규 분포가 있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좀 다릅니다. 자, 지금 A에 비해서 B 그래프가 약간 뾰족하죠. 따라서 표준 편차가 더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에 자료들이 좀 더 많이 몰려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따라서 A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1이라고 하고 B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2라고 하면 시그마 2가 시그마 1보다는 작겠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정규 분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곡점이었습니다.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이 평균에서 변곡점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값과 같다, 이런 것을 배웠는데, 그럼 여기에 x좌표가 m1 플러스 시그마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b도 여기에 변곡점이 있을 테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시그마 2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m2 플러스 시그마 2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었죠.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정규 분포 A나 B 두 개 다 모두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일 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물론 시그마 2가 작지만 이 평균에서 이 시그마 1만큼 움직인 m1 플러스 시그마 1까지의 이 빗금치 부분의 넓이나 이 m2에서 시그마 2만큼 움직인 m2 플러스 시그마 2의 넓이는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가 좀 더 그래프가 길쭉하긴 하지만 시그마 2가 더 작은 거죠. 그리고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똑같이 1이기 때문에 시그마에 비례해서 모양은 다르지만 이 두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규 분포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우리가 이 x축,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축이 될 거고요. 이 x축의 모든 좌표를 m 플러스 k 시그마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k는 이제 실수인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m 플러스 시그마이면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3 시그마, 여기 좌우 대칭으로 여기는 m 마이너스 시그마, m 마이너스 2 시그마, m 마이너스 3 시그마. 물론 이 부분은 m 플러스 0.5 시그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m 플러스 1.2 시그마. 따라서 이 x축의 모든 좌표를 m 플러스 k 시그마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에서 보면 이 m-3 시그마, m-2 시그마, m- 시그마, 여기서 보면 m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수학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죠. 따라서 여기서 m을 모두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m을 똑같이 없애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도 없애고 시그마의 개수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여기는 1, 2, 3.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m-3 시그마, m-2 시그마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 이렇게 m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m이 모두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m을 똑같이 소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의 개수만 쓴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X의 좌표를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표준 정규 분포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배웠는데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M과 시그마를 생략하고 나니까 바로 이 그래프가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가 되더라 이겁니다. 가운데가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확률 변수 X였지만 여기에서는 확률 변수 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어떤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럼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서 쉽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X,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Z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M 플러스 K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M 플러스 K 시그마에서 K만 추출을 해낸 것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M 플러스 K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X에서 K를 추출하면 그것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일 텐데 그럼 K를 어떻게 추출하면 될까요? 자, 확률 변수 X는 M 플러스 K 시그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K만 추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률 변수 X에서 일단 M을 제거하기 위해서 M을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M이 빠지고 K 시그마만 남았을 때 K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시그마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확률 변수 X를 가지고서 거기서 평균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누어 준다면 시그마의 개수인 K가 추출이 되면서 그 확률 변수 X는 확률 변수 Z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화 과정은 뭐냐면 시그마의 개수를 추출하는 것으로서 처음에 평균을 빼는 거죠. 평균을 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로 나눈다. 그래서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 자, 확률 변수 X는 M 플러스 K 시그마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거기서 K의 시그마의 개수인 K를 추출하기 위해서 평균을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수학 성적이 60점 이상, 90점 이하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가? 자, 그렇다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10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70, 10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확률을 구하는데 점수가 60점 이상, 자, 90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60과 90을 표준화 시켜주면 되겠죠. 자,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눴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90도 표준화를 시키면 70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니까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확률은 60은 마이너스 1이고요. 90은 2가 되면서 표준 정규 분포표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Z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림을 그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면
2까지의 넓이가 0.4772가 되고요. 1까지의 넓이는 0.3413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넓이는 똑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0.4772, 0.3413 둘을 더하면 5, 8, 1 쓰고 1 올라가고 8, 0.8185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느 시험에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시험에 2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시험 점수가 평균 82점, 분산이 4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합격한 응시생의 수는? 자, 일단 정규 분포 평균이 82고 분산이 4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는 2가 되겠죠. 그런데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80점 이상인 사람들의 확률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2만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점수가 80점 이상인 확률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80점을 표준화시키면 되니까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Z로 바꾸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항상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0일 때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다가 되겠죠. 이 반쪽은 0.5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0.3413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값을 더하면 0.8413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2만 명이니까 2만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8413 곱하기 2가 되니까 236, 212, 248, 28이 16 해서 16,826명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